미군은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북한의 후방군 수기지를 직접 타격하여 조선인민군의 보급선을 끊고자 하였고, 북한의 중심부인 평양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전쟁의 의지를 꺾고자 하였다. 미군은 전쟁 초기 군사 목표에 한정한 정밀 폭격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전폭기는 항속거리가 짧아 목표 지역에서 정차로 폭격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전폭기를 안내하는 전술 항공 시스템은 불안정했다. 조종사들은 수동적 판단에 의해 표적을 식별 공격해야만 했다. 민간 지역의 오폭을 줄이기 위해서 대낮저공 폭격을 선택했고, 이는 격추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임무였다. Flag. 미군은 전략 폭격을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북한 전역이 초토화되었으며, 전쟁 지속에 필요한 공업 능력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자신감과 미군 사령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한 지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났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은 북한 지역에 무려 63만 5천 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 전역 전체에 투하되었던 폭탄의 40%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토화 폭격은 북한 지역의 산업, 역량의 80%를 파괴하였다.
1950년 9월 9일 평양 북쪽 얼봉리 부근에서 로건 대위의 리틀 마이클 폭격기가 대공포의 꼬리 날개를 맞아 추락합니다. 추락 직전 5명 정도가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다른 폭격기 승무원에게 목격되었다. 미군은 로건 대위를 제외한 최소 1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고 포로 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산군은 폭격기 승무원들을 전쟁포로가 아닌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물어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건 대위가 한 달 동안 임시 수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감옥입니다. 전쟁 포로가 아닌 민간인 학살 죄목으로 재판받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로건 대위는 미군이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구석에다 이렇게 적었다. 샘 로건 공군 대위 9월 9일 격추 9월 27일 안타깝게도 미군이 도착하기 직전 소련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벽에서 로건 대위의 메모를 발견한 지 얼마 후 포로가 된 로건 대위의 사진이 소련 신문에 공개됩니다. 그 이후로 로건 대위의 행방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으로 포로들이 돌아왔지만 로건 대위는 없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로건 대위를 본 미군 포로는 아무도 없었다. 1954년 생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가 됩니다. 소련 공산당 몰락 이후 해제된 기밀 자료에 의하면 조종사들은 중폭격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련으로 압송됩니다. 군사정보신문이 끝나면 최종 목적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시베리아 중재인 수용소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소각되고 이름도 국적도 나이도 없습니다. 최종 종착지는 죄수의 죽음뿐입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추위,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중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하여 실종된 뒤 전사 처리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도 실제로는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010년 소련 기밀 보관소에서 격추된 폭격기와 함께 있는 로건 대위의 영상이 발견됩니다. 로건 대위의 아들 마이클은 아버지가 평양 감옥에 잠시 머물렀다가 소련으로 끌려갔다고 확신했습니다. 부인 헬렌 여사는 로건 대위가 살아있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헬렌 여사는 평생 로건 대위를 기다리다 지난 2015년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